서울에서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취업 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대기업의 채용 공고가 뜨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몰렸고 그 안에서 단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영어 점수를 올리고 밤새 자기소개서를 수정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이 현실에서 면접장 로비에 갑작스러운 긴장이 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원자들 사이에 한 여성이 어린아이와 함께 들어온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은, 31살.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 4살 배기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다. 빚에 쫓기듯 월세를 옮겨 다니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아이를 굶기지 않기 위해 버텨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식 사무직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오늘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와 함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주위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다. 다른 지원자들은 속으로 의아해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본다고?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국 사회에서 전문성이란 단어는 여전히 가족 문제나 개인적 상황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워킹맘, 더구나 싱글맘은 사회적으로 능력보다 편견으로 평가받는 일이 흔했다. 지은은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애써 표정을 굳혔다.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 그냥 버텨라 해.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인사팀 관리자가 다가와 아이를 본 순간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곳이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말을 던졌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이미 그녀를 지원자로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수십 번 고민했다. 보육원은 예고 없이 휴원했고 아이를 맡길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돈이 충분하다면 시간제 보모라도 불렀을 테지만 지난달 월세도 겨우 냈고 냉장고엔 반찬거리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관리자의 단호한 표정은 그녀의 모든 사정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 순간 아이가 실수로 옆 책상에 있던 종이컵을 건드렸다.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공간은 더 싸늘해졌다. 지원자들의 시선은 봐라,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사방은 정적만 흘렀다. 지은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 작은 사고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구나. 아이는 놀란 눈빛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오히려 지은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겼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잘못은 엄마가 아이를 이런 자리에 데려온 것, 그리고 세상은 그 선택을 무모하다고만 할 것이다. 지은은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다들 옳았어. 나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었던 건지도 몰라. 싱글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낙인 찍힌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교차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자격증을 따고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결국 사회가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넌 여기까지 왔어. 포기하지 말자. 너 혼자가 아니야. 네 딸이 널 보고 있어. 지은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 관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녀를 당장 나가게 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지은은 주저앉고 싶었다. 그간 버틴 세월, 남편의 사고 이후 쏟아낸 눈물, 가족이라 부를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국 사회에서 싱글맘은 아직도 불편한 존재였다. 도움보다는 비난을, 이해보다는 회피를 더 자주 마주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이와 함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배제되는 현실이 참담했다. 그녀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오늘 여기서 나가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 카페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다시 하자니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이미 집주인은 밀린 관리비를 언급하며 눈치를 주고 있다.
내일이면 또다시 불안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밀려나면 모든 게 끝이야. 나도, 아이도. 그 절박함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냉혹했다. 마치 그녀가 다른 지원자들의 시간을 빼앗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누군가는 속으로 안 그래도 일자리 부족한데 저런 사람이 뽑히면 안 되지 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 시선들이 지은을 더 옥죄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약자를 위한 자리는 언제나 비좁았다. 그때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로비 안에 들어서는 또 다른 존재감이 있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관리자의 표정마저 경직되었다. 지은은 느낄 수 있었다. 뭔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누가 온 걸까? 왜 다들 이렇게 달라진 거지? 그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이 상황은 단순히 한 명의 지원자가 거절당하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은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녀를 붙잡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들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왜 이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지? 누군가의 낮은 중얼거림이 로비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 목소리는 비난도 조롱도 아니었지만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지은의 귀에도 분명히 닿았다. 순간적으로 주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리자의 표정이 굳어졌고 지원자들의 눈빛도 흔들렸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다. 누군가가 자기 편에 서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이상한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이 상황이 더 크게 번지면 나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낯선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회사의 최고 경영자 이승호였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보통 공개석상에 잘 나오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직원들조차 얼굴을 직접 본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지은은 믿기지 않았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순간 지은은 다시 숨이 막혔다. 이제 끝났어. 최고 경영자가 직접 이 광경을 봤으니 더 이상 변명조차 통하지 않겠지. 아이와 함께 온 엄마라는 낙인은 영원히 따라다닐 거야. 가슴 깊숙한 곳에서 체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의 눈빛은 비난이나 무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낯선 온기가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나를 동정하는 건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 뿐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걸까?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충돌하며 그녀를 더 불안하게 했다. 모든 감정이 얽히면서 머릿속은 복잡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관리자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지원자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면접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지은은 다시 움츠러들었다. 역시 이게 현실이지. 내가 뭘 기대한 거지. 다들 같은 생각일 거야. 아이와 함께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나는 실격이야. 그러나 승호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은의 심장은 그 침묵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다. 왜 아무 말이 없지? 날 당장 내쫓을 수도 있는데? 머릿속은 최악의 결말만을 상상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왜 이 자리에 온 건지 직접 말해보시겠습니까?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순간 눈물이 치밀어 오를 뻔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약점만 드러낼 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깊은 숨에 삼켰다. 말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하지만 목은 타들어가듯 메말랐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다.
아이의 눈빛이 곁에서 느껴졌다. 그 작은 눈망울이 엄마를 바라보며 믿음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결심했다. 그래, 숨기지 말자. 이건 내 현실이니까.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이 면접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실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로비의 공기가 또다시 바뀌었다. 몇몇 지원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일부는 잠시 눈을 피했다. 그들의 마음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을 것이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관리자는 다시 반발했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책임감 있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원합니다.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맞아, 결국 변명으로 들리겠지. 내 상황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한국 사회니까. 누군가의 사정을 고려할 만큼 여유가 없는 사회잖아.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승호는 끝내 관리자의 말을 자르듯 던졌다. 시간에 맞춰왔고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온 지원자입니다. 단순히 아이와 함께 왔다는 이유로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은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지금 날 옹호해준 거야?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자문했다. 이건 동정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내가 감히 바랄 수 있는 건가? 그러나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그의 말이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 사람들이 더 수군거릴 거야. 저 여자는 운이 좋아서 CEO의 눈에 띄었을 뿐이라고. 실력과는 상관없다고. 그녀는 벌써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 퍼질 소문들을 상상했다. 비난과 조롱이 다시 그녀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생겨났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은은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동정에 불과한 시선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 자신은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불안한 각오였다. 면접이 끝난 그날 밤, 지은은 낡은 원룸의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건 승호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이 지원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순간이었다.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지난 시간과는 달랐다. 그날 이후 지은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싹텄다. 다시 시도해볼 수 있겠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버거웠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워 간신히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후엔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채워야 했다. 집에 돌아오면 밀린 청구서가 눈앞에 쌓여 있었고 통장은 늘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건 절망이 아닌 도전의 감각이었다. 그 감각은 누군가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지은은 다시 공부를 붙잡았다. 아이가 잠든 후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피곤으로 눈꺼풀이 내려앉아도 머릿속에서 승호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그 물음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 단순히 생계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도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단지 아이 딸린 싱글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공부를 이어갈수록 불안도 커졌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젊고 똑똑한 지원자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이미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과 조건은 냉혹했다. 토익 점수, 자격증, 인턴 경험,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는 없었다. 아이가 곁에서 보내는 순수한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결심은 굳어졌지만 현실은 거듭 시험을 던졌다. 며칠 후 아르바이트 사장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이 솟구칠 뻔했지만 꾹 삼켰다. 예전 같으면 울며 사과하고 돌아섰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제가 일한 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자기 존재를 지키라는 의지였다. 그 말이 통하지 않아 결국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힘이 느껴졌다. 스스로를 지켜낸 경험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쓰듯 노트북에 다짐을 적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엄마이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글자로 옮기는 순간 마음이 한층 단단해졌다. 마치 흔들리던 바닥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불안은 끊임없이 찾아왔다. 특히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날 때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다. 내가 공부한다고 아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결국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이 몰려올 때마다 지은은 흔들렸다. 한국 사회에서 엄마라는 이름은 끝없는 희생을 전제한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곧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속으로 답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무너진다. 내가 꿈꾸는 건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둘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의 죄책감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단기 계약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소식이었다. 조건은 불안정했지만 지은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발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기회가 온 걸까? 내가 다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믿기지 않는 벅참이 몰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CEO가 나를 눈여겨봤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나는 능력이 아니라 연줄로 들어왔다는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몰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여론과 소문은 때로 개인의 노력보다 더 큰 무게로 작용했자. 지은은 혼자서 많은 시간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춘다면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녀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다. 그날 밤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을 때 지은은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어떤 시선을 받든 어떤 소문이 돌든 끝까지 버텨보자. 언젠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 다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누가 뭐라 해도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버티며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첫 출근을 마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지은은 예상치 못한 허탈함을 느꼈다. 그동안 품었던 기대와는 달리 회사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다. 계약직으로라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독한 외로움이 피어올랐다. 동료들의 뒷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역시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면접장에 나타난 그날의 장면을 잊지 못하겠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든 그 이미지 하나로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거야. 지은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마다 자신을 비난하는 듯했고 작은 실수에도 과장된 반응이 쏟아졌다. 현실은 버틸 만한 일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그냥 포기해버리면 마음이라도 편해질까? 하지만 곧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포기라는 단어는 아이의 미래를 함께 버리는 일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지은은 무너졌다. CEO의 눈에 들어온 덕분에 쉽게 자리 잡은 사람. 능력이 아니라 사정팔이로 기회를 얻은 케이스. 그녀를 겨냥한 노골적인 글이었다.
읽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동안의 노력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정말 운으로만 여기 서 있는 걸까? 내가 해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불안과 의심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다. 자격지심이 괴물처럼 커져만 갔다. 아침이 밝았지만 출근길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더 작아진 느낌이었다. 결국 한 회의 시간 동료 한 명이 대놓고 말했다. 아이 핑계대면서 일찍 나가잖아. 결국 우리가 다 메꿔야 하고. 말은 짧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은 어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부랴부랴 병원에 데려갔던 것이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맞아. 결국 다들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겠지. 그 순간 회사에서의 자리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절망이 엄습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일까? 그래야 아이도 더 편해질까?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문득 승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면접장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눈빛,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한마디. 그것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그도 결국 회사의 대표일 뿐이야. 그가 나를 지켜준 건 순간적인 호의였을 뿐 오래 지속될 리 없어. 언젠가는 그도 나를 외면하겠지.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모든 편견을 버틸 수 있겠어.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집에서는 끊임없는 생활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사회도 회사도 심지어 가족도 나를 원하지 않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쓴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다 우연히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다.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버티는 게 회사 이미지를 더럽힌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누군가 굳이 번호를 숨기면서까지 보낸 증오의 말. 그날 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아이를 재운 후 불 꺼진 방 안에서 지은은 오랫동안 울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울음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이대로 포기하면 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답은 없었다. 오직 막막함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승호의 말이었다. 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그 질문이 다시 귓가를 울렸다.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왜 왔는지, 왜 버티는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만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눈물이 멎지 않는 밤, 지은은 처음으로 정말로 끝일지도 모른다는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언젠가 다시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익명 게시판의 독한 글들을 보고 절망에 빠졌던 지은은 며칠 동안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 흐르자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수많은 비난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지만 아이와 함께 살아남아왔던 힘이 여전히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 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는 숨지 않겠다.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을 반복해서 읽었다. 예전 같으면 한 줄도 견디지 못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래, 그들이 뭐라 하든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내가 아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 약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순간 무너졌던 자존감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다음 날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여전히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그 시선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날 보고 싶으면 보라.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마음을 다잡자 불필요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 대신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내려는 의지가 커졌다. 하지만 회사는 쉽게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작은 실수에도 뒷말이 이어졌다. 동료들의 수근거림은 여전히 칼날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지은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럴수록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엄마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믿음이 곧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회의 자리에서 한 동료가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던졌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입술이 저절로 열렸다. 제가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다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심장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놀란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지은은 아무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자신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며 일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스스로에게 놀랐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나?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도망쳤을 텐데. 작은 승리였지만 그 힘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적어도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지은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맞서면 결국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만 쌓이는 건 아닐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불안보다 자신감이 조금 더 앞섰다. 적어도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며칠 후 사내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뜻밖에도 지은을 옹호하는 글이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적어도 저 지원자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성실히 일합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며 지은은 오랜만에 웃었다. 그래, 세상에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누군가는 나를 인정하고 있어. 그 작은 희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포기하고 싶었던 지난 며칠의 절망이 조금은 덜어졌다. 그러나 안도도 잠시뿐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다. 혹시 그 글을 쓴 사람이 승호일까? 면접장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단순한 호의였다고 믿고 싶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을 흔들었다. 만약 그가 정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라면 왜일까? 지은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을 향한 시선과 편견을 뚫고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호라는 이름이 점점 더 깊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지은은 그날 아침부터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인사팀으로부터 불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머릿속은 순식간에 공허해졌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최근 사내 게시판과 외부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향한 험담이 끊이지 않았고 동료들의 불편한 시선은 날마다 더 날카로워졌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믿는 듯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숨이 막혔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절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이와 함께 울며 지새운 밤들, 알바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버티던 기억,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걸어온 지난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났다. 그래,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해.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인사팀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은은 잘 알고 있었다. 사직서, 그것도 자발적인 퇴사 형식으로 꾸며진 종이.
눈앞이 아득해졌다. 결국 나를 내쫓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회사의 이미지가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이 이미 퍼졌고 대표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결론은 분명했다. 그녀가 떠나는 것, 그것이 회사가 원하는 해결책이었다. 지은은 손끝이 떨렸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내가 원한 건 안정적인 직장 하나뿐이었는데 왜 세상은 끝내 나를 밀어내는 거지? 억울함이 쌓일수록 숨이 막혔다. 그러나 동시에 목소리를 낼 쉼도 사라졌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하지? 또다시 편의점 알바와 불안한 월세방, 그게 전부일까? 그때 한 가지 충동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차라리 그냥 사인해버리자. 그럼 최소한 더는 욕을 먹지 않아도 되잖아. 그 생각은 유혹처럼 달콤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엄마, 오늘은 괜찮아? 늘 자신을 믿어주는 그 눈빛이 지은을 붙잡았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내가 스스로를 버리면 아이도 버려지는 거야. 손이 봉투 위로 향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예상치 못한 기척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승호가 서 있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평소와는 다른 굳은 표정이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니라 회사의 절차인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승우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곧바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떠도는 얘기들, 사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놓인 봉투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순간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신이 끝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그가 이렇게 나서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큰 소문을 만들겠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그를 곤란하게 하는 건 아닐까? 마음속 갈등이 불꽃처럼 튀었다. 승호는 이어서 말했다. 이 사람의 능력과 성실함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자리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제 판단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법무팀은 난처한 눈빛을 교환했고 인사팀 관리자는 얼굴이 굳었다. 지은의 심장은 요동쳤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싸우는 건가?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감정이 폭발했다. 억울함,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나는 대체 뭘 한 걸까? 이 사람은 왜 나를 믿어주는 거지? 내가 그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부딪혀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승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단호하게 봉투를 집어 찢어버리며 말했다. 이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사람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지은의 가슴에 날아와 꽂혔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의해 묵살되던 그녀의 존재가 드디어 누군가에 의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분명 지켜졌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질문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정의감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대답 없는 물음이 계속 가슴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지은은 직감했다. 이제부터의 길은 더 이상 단순히 직장 생활의 문제가 아니리라는 것을, 자신과 승호의 삶이 점점 더 깊게 얽혀들고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음을 느끼며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덮쳐왔다. 지은은 그 회의 이후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분명히 느꼈다. 더 이상 불안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경험은 단순히 안도감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아직도 주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이제는 시선을 피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여기서 끝까지 버틸 거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겠다. 그 이후 지은은 업무에 임하는 태도부터 달라졌다. 작은 지적에도 위축되기보다 실수라면 고치고 부족하다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변명 대신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회사에서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 변화는 동료들에게도 전해졌다. 예전 같으면 뒷말로만 남았을 상황에서도 지은은 차분하게 의견을 내고 불합리한 비난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몇몇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작은 존중이 쌓이자 지은은 처음으로 회사 안에서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이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승호가 보여준 믿음과 단호한 태도는 지은의 마음 깊숙이 흔적을 남겼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준 걸까? 단순히 회사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면 지은은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마음을 흔든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서의 지은의 위치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상사가 맡긴 일을 정확히 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성실함과 집중력이 드러났다. 언젠가부터는 생각보다 잘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그 말 한마디가 지은에게는 눈물 날 만큼 값졌다. 아이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다. 만약 내가 여기서 더 인정받는다면 사람들은 또다시 똑같은 소문을 퍼뜨리겠지. 내가 승호의 후광 덕분에 올라갔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충돌했다. 두 감정이 싸우는 순간마다 지은은 깊은 혼란을 겪었다. 어느 날 아이를 재우고 난 뒤 혼자 앉아있던 지은은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타인의 시선이지 내가 가는 길 자체가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소문은 결국 사라질 거야. 그 깨달음은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그는 나를 지켜준 걸까? 그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점점 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지켜진다는 경험이 너무 낯설고 벅차서 지은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변화가 또다시 찾아왔다. 회사는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해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겼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가 해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결심과 함께 몰려오는 긴장은 컸지만 그 긴장이 오히려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전보다 더 치열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의 웃음과 승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동시에 떠올랐다. 넌 할 수 있다. 누구도 직접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들리는 듯했다. 마침내 프로젝트의 성과가 드러나던 날 지은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정의 지은이 아니라는 자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움츠리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회사 안에서의 인정이 문제가 아니었다. 지은은 점점 자신과 승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 연결은 단순한 감사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 감정을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억눌러야 할까? 마음속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은 그 싸움이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깊은 숨을 삼켰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던 어느 토요일 아침, 지은은 아이와 함께 눈을 떴다. 오래전에는 아침이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시작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 자리했던 무거운 불안이 조금씩 옅어지고 대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설렘이 들어왔다. 지은은 지난 시간을 천천히 되짚었다.
남편을 잃은 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던 시절부터 시작해 끝없는 편견과 싸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매일을 버텨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을 한없이 작게만 만들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 면접장에 아이와 함께 들어섰을 때 느꼈던 수치심, 사람들이 던진 시선,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자책.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이미 선택했구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 결심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이다.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시험이 있었다. 익명의 비난과 조롱, 억울하게 덮어씌워진 소문들, 그리고 끝내 사직서를 내밀며 밀어나려던 상황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지은은 배웠다. 세상이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려 해도 스스로를 규정하는 힘은 결국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지쳐 돌아왔을 때도 울고 싶을 때도 아이는 한결같이 엄마를 믿었다. 괜찮아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지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었다. 그 눈빛을 지켜내기 위해 버텼고 결국 자신도 성장했다. 승호와의 만남 역시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단순한 호의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는 경험이었다. 처음으로 내 잘못이 아니다.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것은 지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경험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제 지은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움츠린 사람이 아니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 안에서 인정받았고 엄마라는 이유로 능력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했을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약점이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그 약점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다. 지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날카롭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되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절망 속에 서 있는 부모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진실이었다. 그 진실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아이 역시 달라졌다. 더 이상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지은이 바라던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내 아이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 소망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 지은은 이제 알고 있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자신이 보여준 건 바로 그 힘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실패와 편견을 지나왔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등을 밀어줄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은은 알았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용기,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다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끝내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가정과 일, 사랑과 상처, 그 모든 것은 결국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그녀의 것이자 동시에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의 것이기도 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결국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믿어주는 시선이라는 것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작은 희망과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그 힘을 떠올리게 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에도 희망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